삭제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삭제해버렸어요? 네. 좋아요. 1분 얼굴. 용량 됐습니다. 용량 때문에 좋아요. 자, 화면이 조금 그냥 합시다. 그래서 어디까지 나왔지? 그 아까 아까 그 끊을 무렵에 그림을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모 자녀 얘기 아니었었나요? 부모 자녀 얘기하시다가 어린아이 네. 내면의 아이까지 했었지. 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도파민 얘기였어. 그렇죠, 도파민이었어요. 도파민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 자기 삶 전체를 영혼의 삶과 뭐 윤회까지 다 생각해도 좋아. 그래서 저는 사실 윤회에 대한 공부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렇죠. 뭐 기독교인 같은 경우에 윤회를 안 믿는다면은 그렇죠. 다른 공부를 하시면 되고, 뭐 다차원 공부를 하시면 되고, 뭐 굳이 뭐 내가 윤회 굳이 그래서 요즘에 어. 이제 뭐 전생 체험이라든지 이런 컨텐츠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늘고 있어요. 굳이 내가 뭐 나 윤회 믿어, 괜찮아, 윤회 한번 공부해보지, 이거 도움 많이 돼요. 왜냐면은 맞아요. 정말 드넓은 우리 영혼들의 그 여행이 그 윤회를 통해서 쫙 펼쳐지고, 인과법칙을 이제 이해하게 인과법칙도 되면은 나오고. 이제 원인과 결과 이제 이런 게 음. 나의 현실이 이제 당연히 반영이 된다라는 게 이제 음. 수긍을 좀 하게 되죠. 그런 거 그리고 책을 보시면. 윤회를 공부하면은 자녀를 보는 시각도 바뀌어요. 맞아요. 그것도 많이 바뀌고 더 너그러워지고, 자녀의 삶을 존경해주게 되죠. 그렇죠. 너도 영이고 나도 영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존중해주게 되고. 근데 어쨌건 그런 식으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예를 들 수는 없으나, 제가 뭘 말하자고 하냐면은 아주 영원한 시간대 속에서 자기 자신의 그 현재, 그리고 무한히 광활한 우주, 무한히 많은 외계인들 속에서의 인간종으로서의 자기 현재, 이거를 깨닫게 되면은 당연히 도파민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 내가 더 성장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거든요. 도파민은, 호르몬이라는 것은 참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꼬리를 문 뱀하고 똑같은데,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면 또 그 호르몬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물고 물려요. 반복되는 거예요. 물고 물려 이 있거든요. 마스터 책에도 그 내용을 들었었거든요. 호르몬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창작할 게 많구나. 나는 정말 이런 그림도 그려보고 저런 그림도 그려봐야지. 지금 내 상태거든요. 진짜 머릿속에서 잠자면서 그림 그리는 거만 그 아인슈타인처럼 사고 실험을 하는 거야. 난 이런 그림도 그리고 싶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거는, 계속 미래에 해야 될 일들만 계속 머릿속에서 막 맴도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 호기심 상태. 내일은 내가 이 장난감 가지고 놀아야지. 약간 소풍을 앞둔 아이처럼. 소풍을 앞둔 거하고 똑같아. 모레는 조립식 자동차 트랜스포밍 되는 걸로 아빠한테 사달라고 해야지. 뭐 이런 어린아이처럼. 그 어린아이 심정이 뭐냐? 놀 게 너무 많은 거야, 이 세상은. 그러니까 재미예요, 재미. 이 세상에 놀 게 너무 많아.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게 재미 없으면 하지 말아라. 재미 있는 것만 추구해라. 할 일 없으면 이런 질문을 해요. 내가 뭘 하면 재미있을까? 재미. 그걸 그래서 빼버리면 안 돼요. 저는. 그러니까 재미가 처음부터 느껴지진 않잖아요. 자기가 해보니까 내가 성장을 하네? 이게 일단 느낌이, 경험해야 돼. 경험을 해야 되거든. 일단 경험해야 돼. 그럼 그 성장 경험을 하면 재미가 느껴지고, 그만큼 자기가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내가 공부할 게 참 많고 알아갈 게 많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 요즘에 이제 창작의 재미에 빠져 있는 상태고, 예전에 이제 독서를 많이 할 때는 그 알아가는 게 정말 재밌었어요. 맞아요. 쉴 정말.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재밌었고, 지금 이제 창작이 아주 재밌는 상태고, 돈 벌어야 되니까. 그림을 그래서 돈을 벌어야 돈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지금 창작이 재밌어요. 그래서 독서는 좀 요즘에 거의 못하고 너무 있습니다. 많이 읽으셔요. 그만 못하고 읽으셔도 있는데, 어쨌건 자기가 질주할 수 있는 마당이 넓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는 순간 도파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식이 진짜 중요해요. 인식을 해야 돼요. 인식할 수 없는 건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사방 어디로든 달려갈 곳이 참 많구나.
내가 어디든 읽을 책들이 많구나, 창작해야 될 것들이 가능성들에 많구나. 대해서 눈을 좀 돌리는 거죠. 그렇죠. 그 가능성, 엄청나게 넓은 가능성을 인식을 하게 되면 그 순간에 자기 내면의 어린아이가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성도 뭔가 나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살아나면서 동시에 도파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내면 아이 치유하는 게 이게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내면 아이를 억압하지 말고 살려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오늘인 그거. 욕구를 일단 해소를 네, 살려주는 해주면 이제 점점점 올라오게 됩니다. 네. 그럼 그게 도파민이 같이 실질적으로 몸에서 호르몬이 나오게 돼요. 내면 아이 꼭 저 여러분 치유하십시오. 그러면서 선순환이 처음에는 작은 한 바퀴였지만 도파민이 점점 커지죠. 나오고 의욕이 생기고 또 경험하고 의욕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이 도파민이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앞으로 돼서 이게 도는 아,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 책에 나오지만은 호르몬 순환 시스템이야. 호르몬 순환 시스템이라고 그러고 제가 그걸 두뇌 엔진이라고 표현했어요. 맞아요. 제가. 엔진의 커패서티가 커지는 거예요. 용량이. 그러니까 의욕도 처음엔 조그만 의욕이 요만한 의욕이었다가 이제 이만한 의욕이었다가 막 이만한 이따만한 의욕이 점점 자라는 건데 어른이 돼서도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의식의 확장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수 마음 공부나 이런 거 네. 해야 돼요. 아니면 책을 정말 내가 읽거나 아까 말씀하신 윤회나 뭐 저런 여러 종류의 장르를 섭렵하시는 게 그 시야를 넓혀야 돼요. 네, 세상을 보는 관점을 좀 다르게 하는 가장 쉬운 게 책인 것 같아요. 넓히면서 이제 여기서 마스터에서 얘기했던 정화라든가 치유를 통해서 억눌려 왔던 내면 아이에게 말을 걸어야죠. 맞아요. 말을 걸어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모든 인간은 죽을 때까지 신이 우리의 엄마 아빠고 신이 엄마고 나는 어린아이구나. 신 앞에서 우리 인간은 언제나 어린아이다. 나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고백도 괜찮아요. 네. 그런 것만 해도 우린 더 건강해질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만 하다가 즐겁게 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나이 먹고. 그럼요. 내가 봉사할 곳이 이렇게 많구나. 그 넓은 걸 인식을 하는 거죠. 내가 할 일이 너무 많고. 할 일이 많고 뛰어갈 곳이 많고 공부할 게 많고 이게 다 도파민 틈이 없죠. 이게 도파민 상태고 이게 어린아이의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인식하면 바로 도파민이 살아난다. 근데 중요한 건 도파민이 살아나면 면역력이 올라가요. 그거 좋은 소식입니다. 자, 인간의 면역력은 호르몬 상태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건 이제 뇌가 공부하면서 배운 건데 자, 코로나 시대니까 우리가 면역력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자기가 어른이라고 느끼잖아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어른이라고 느끼는 순간 그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내가 늙어가고 있구나야. 그러니까 내가 늙어가는 걸 내 스스로 그냥 인식을 또 해버리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나는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 뭐가 됐던 간에. 늙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성장하고 있는 나는 매일 성장하고 있고 성숙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은 나는 어른이다, 난 늙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이미 체내 호르몬 상태가 달라버려. 그러죠. 뭐든지 여러분 나이에서 도파민이 많이 마이너스 나와버리는 10을 거야? 하십시오. 저는 매년 마이너스 10을 그냥 하는데 요즘엔 솔직히 30을 넘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30 전후로 저는 아예 그냥 나이를 나는 이 나이야. 옷을 입는 것도 마찬가지고 나의 생각을 안 해요. 사실 안 하려고 합니다. 어린 아이처럼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정말 아이가 그렇잖아요. 기본적인 욕구 눌린 거 하나도 없이 그대로. 자, 그게 도파민인데, 자, 도파민 순환 시스템까지 나왔단 말이죠. 아니, 말을 이제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나 얘기하려던 맥락이 살짝 날아갔어. 그래서 이런. 커피 먹다가 날아갔는데, 잠시 이제 질문 또 하나 던져보면 또 나올 거야. 이제 어디까지 했냐면은 영혼의 신 앞에서 내가 어린아이고 나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약간 신앙에 가까운 종교적인 고백 같은 거 그런 것도 굉장히 좋고 면역력 얘기했었잖아. 면역력, 도파민, 면역력. 자, 조사를 해보니까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면역력은 삶의 의욕하고 정확하게 일치해요. 삶의 의욕하고. 오. 근데 삶의 의욕이라는 게 인간의 면역력을 만들어주는 게 두 가지인데 도파민하고 아드레날린이에요. 근데 이 아드레날린 중에서도 노르아드레날린이야. 근데
일반 아드레날린은 이제 공포를 느꼈을 때 오는 호르몬이고요. 네. 노르아드레날린은 언제 나오냐면은 적이 생겼을 때 나와요. 저기요. 나의 에너미, 음. 나의 숙적, 내가 약간 라이벌. 공격 어. 이런 상태. 내가 저 새끼를 꼭 저놈을 이겨야 되겠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 그게 아니면 저 사냥감을 쫓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야. 목적이 있어야 돼. 근데 그 목적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그 정복할 필요가 있어요. 저 사냥을 해야만이 내가 먹고 살아. 그렇죠. 뭐 이런 거예요. 생존과 연관이. 그게 노르아드레날린인데, 그래서 인간의 면역력은 두 가지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약간 생존에 필요한 목적. 그게 노르아드레날린. 비전 뭐 이런 거. 근데 그거는 좀 다양한 게 사냥감일 수도 있고 나를 긁는 적이어도 돼. 나를 화나게 하는 적이 있어. 그러면은 면역력이 갑자기 자꾸 자극시켜주는 어. 무언가. 내가 저 녀석을 가만히 두면 안 될 것 같아. 화가 났어. 그럼 면역력 올라가요. 진짜요? 올라가요. 그러면 만약에 저 남편이 굉장히 많이 속을 썩인다. 저놈의 인간이 막 이러면서 그 상태에서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단순 화의 반복으로는 그 노르아드레날린 상태가 유지되는 게 아니야. 뭐냐면 정복 계획을 세워야 돼. 계획이 있어야 돼. 단계가 있어야 돼. 단계가. 그게 노르아드레날린 상태가. 그냥 무조건 이제 자극받는 그 상태가 그 아니라 상태가 계획이 있는. 계획이 있는, 그러니까 나의 공격 목표라든지 꿈이라든지 뭔가가 있어. 그리고 내가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막강한 상대가 있어. 예를 들면. 하지만 나는 저놈을 무너뜨리는 게 나의 인생의 목표야. 딱 약간 정해. 내 인생의 롤모델을 정해놓고 약간 내가 그걸 잠깐만요. 비슷하게 하기 롤모델은 약간 도파민 쪽에 가까워. 아 그래요? 지금 말하는 것은 적이야. 사냥감, 적이야. 근데 어쨌건 이거 두 가지가 면역력을 높이긴 해. 그러나 더 오래 살려면 도파민적인 게 좋아. 왜냐? 노르아드레날린 쪽에서도 면역력이 올라가긴 하는데 단점이 하나 있어. 혈관이 파괴가 돼. 문제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랑을 동반한 봉사의 열정이라든지 그렇죠. 봉사의 목적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사랑이 동반이 돼야 돼. 그러면은 혈관 건강도 망치지 않고 면역력이 올라가. 온몸의 근데 세포가 사실은 더 단기적으로 제가 재밌는 사례를 하나 들려줄게. 실제 사례야. 궁금합니다. 자, 이혼한 부부가 있었어. 네. 이혼한 부부가 있었는데 둘이 사이가 안 좋아. 이혼하고 나서 사이가 안 좋아. 네. 그랬는데 이 부인이 암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입원을 한 거야. 그래서 병원비가 이제 좀 부족하게 됐어. 실제 내가 아는 사람 사례예요. 병원비가 부족하게 된 거야. 이게 노르아드레날린이 면역력을 올려준다는 증거야. 그래서 전 남편한테 문자를 보낸 거야. 누구 아빠, 내가 갑자기 지금 암을 치료하고 있어요. 한 500만 원만 지금 급한 대로 병원비가 좀 보내줄 수 있어? 그 사람이 뭐라고 보냈는 줄 알아? 육두문자인데 너 같은 XS는 빨리 뒤져버려야 돼. 어머. 병원에서 절대 나오지 마. 와. 너 빨리 죽는 걸 보고 싶다. 이렇게 보낸 거야. 와. 답장을. 충격이네요, 진짜. 그렇게 보낸 거야. 자, 그 여자 어떻게 됐겠어? 노르아드레날린이 확 쏟았겠네요, 진짜. 살아서 복수하겠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나 이대로 죽을 수가 없어. 나 반드시 살아서 나가서 너 찍고 복사. 너 먼저 죽는 걸 볼 거야 이렇게 된 거야. 알겠지? 무슨 이게 말인지. 확실히 이해가 가네요. 이해가 딱 가지. 그러니까요. 죽을 수가 없는 거야, 이제. 이해가 가네요. 세상에 내가 암에 걸려가지고 말이야 그 예정도 있고 그런 건데 나보고 빨리 뒤져버리라고 이렇게 된 거지. 암 나서 버렸어. 암 치료돼 버렸어. 와. 정말이야. 제 면역이 빡. 이게 뭐냐면은 이게 실제 예전에 그 화타 있죠, 화타. 네네. 실제 옛날 한의학 사례에 나와. 일부러 이렇게 해서 일부러 화나게 치는 만들어. 어떤 기법이 기법이 있어. 그거라고요? 근데 이제 그 내가 아는 분은
그걸 알고 한 건 아니야. 의도하지 않았어요. 의도하진 그 않았어. 사람을 실제로 살려내. 미워 그 여자가. 정말로 미운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한 거야. 근데 예전에 아주 유능한 한의사들은 딱 가다가 저 사람이 어디가 아파. 저 여자가 어디가 아파. 응? 아 이건 저 사람이 화를 내면 낫는 병이야. 이걸 알아. 야 진짜 그거는 정말 획기적인데요? 유능한 의사들이지. 엄청나. 그래서 그 사람이 화낼 일을 만들어줘. 만들어준다니까. 하도 이게 나을 수 있다는 이게 진짜 엄청 쓰나미야 쓰나미. 야 그 노르아드레날린이 그 암세포라든가 이걸 싹 몰아내버려. 분노하는 딱 순간. 그래서 유능한 의사들은 저 사람을 화내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아니 낯선 사람이 화내게 하기 되게 힘들잖아. 그렇죠. 예전에 친했던 사람이 배신하면 되게 화나거든. 그렇죠. 그래서 친했던 사람이 배신하게끔 이렇게 작전을 짜. 야 의사가 작전, 참 어, 엄청나네. 엄청난 그런 의사도 있었어. 어. 작전을 짜가지고 이 사람을 엄청나게 화나게 만드는 거야. 그랬더니 아픈 데가 싹 나서 버렸네. 명예네요. 정말. 그래가지고 이제 칼 들고 쫓아와. 너 임마 딱 했더니 그때 의사가 딱 나타나는 거야. 이게 다 계획이 있었어. 실은 다 계획이 있었고 내가 당신을 화가 나게 하지 않으면 그 병이 치유가 안 될 것 같아서 당신 친한 사람한테 이렇게 부탁해서 그렇게 한 거다라고 딱 얘기를 해줘. 그러면 맞다. 이 의사가 시키는 대로 내가 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순간 칼은 내려놓지. 근데 어떻게 돼? 병원 다 일단 나왔어. 났잖아요. 병원 다 나왔어. 새로운 삶으로 전환된 거야. 엄청나네. 예전에 이런 의술이 실제로 있었고 그 감정과 호르몬을 불러내가지고 치료하는 의술이 있었고 현실 세계에서는 의술은 아니지만 간간히 우연적인 효과로 그러네요. 병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암을 낫게 해주는 그런 일이 벌어져. 신기하네. 그게 분노야. 처음 들어요. 아까 근데 이 노란엘 나오다가 이 지금 막 이 화타로 나오고 뭐 난리가 났어요. 지금. 난리가 났는데 어쨌든 실제로 그런 기법이 있었고 근데 그래서 노르아드레날린을 갑작스러운 분노는 분명히 면역력을 올려주지만 혈관을 파괴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는데 노르아드레날린 중에서 좀 좋은 게 있어. 좋은 노르아드레날린 있어. 아또 다른. 도파민 약간 달라. 성격이 다 달라. 분노의 성격이 달라. 아하. 자, 도파민 쪽은 일단 다 괜찮아요. 의욕이고 막 창작하고 싶고 그쵸. 봉사하고 싶고 봉사하면은 또 거기서 옥시토신도 나오거든. 그렇죠. 그래서 옥시토신 나오면서 또 몸의 면역력도 좋게 해주고 그러니까 면역력을 좋게 해주는 호르몬은 딱 한 4가지 정도 돼요. 5가지 되는데 뭐 그래서 하이포크레틴, 도파민, 옥시토신, 노르아드레날린, 그 다음에 뭐 다이돌핀이라고 있어. 그게 이제 엔돌핀의 종류인데 이런 것들이 몇 가지 한 7가지 되네. 얘네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나와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봉사활동도 그래서 봉사활동으로 인해서 암이 낫는 사람도 많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옥시토신하고 그 엔돌핀 종류가 나오거든요. 그 사람이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안도감을 느끼는 표정을 보면서 그 호르몬이 동시에 동기감흥을 해버리거든. 내 몸에서 그게 나오거든요. 재밌네요. 그러면서 내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래서 환자를 돌보면 내 몸에 있는 병도 나아버려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노인정, 경로당에서 밥을 해주는 노인이 더 오래 살아요. 밥을 얻어먹는 노인이 빨리 죽어. 경로당에서. 왜 그런 줄 알아? 우리가 경로당에 가면 그 당본이 있잖아. 그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 요리 잘하는 사람 오래 삽니다. 왜? 자기가 해준 밥을 상대방이 먹는 것을 보고 몸이 치유가 돼버려. 그 면역력이 생겨버려. 저 오래 살겠네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음식을 해주는 게 상당한 자기를 위한 치유 활동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약간 그 자체로. 베푸는 거죠, 뭐. 내가 가진 재미. 그 순간에 상대방이 맛있게 먹는 걸 보면서 도파민이 확 올라와. 그래서 엄마가 가슴 아픈 또 요리 솜씨가 없는 이렇게 여자랑 산다라는 건 정말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가슴이 아픈 일인데 없더라도 먹어주는 사람이 야 당신 정말 좀 잘하는데 오버리액션 좀. 오버액션을 딱 해주면 이 사람이 치유가 돼버려. 그 엄마가 마음이 진짜 그 말 한마디로. 치유가 되는 거야. 왜 거기서 도파민이 확 나와요. 그러면서 요리 솜씨도 조금씩 좋아지지. 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전국의 남편분들께서는 귀를 쫑긋 세우시고 이거를 반드시 쓰십시오. 잠깐만, 호르몬 정리를 하자고. 자, 그런데 일반 분노심, 그렇게 적개심으로 실질적으로 암이 치유되는 사례가 있어요. 하기도 해요. 그 분명히 과학적인 원리야.
예전에 명의들이 썼던 방식이고, 근데 문제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는데 계속 부도하게 만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단기적으로 한번 싹 병을 치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의식 전환해서 이제 이 사람은 도파민이나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태생적으로 잘 안 바뀌시는 분. 안 바뀌는 사람이 많아. 아, 왜? 분노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버릇이요 사실. 버릇이기 때문에 네. 태생적으로 안 바뀌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적개심을 통해서 삶의 의욕을 느끼는 체질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타고난 체질 타고난. 아까 음영도 얘기했지만.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혈관 파괴를 막으면서 면역력을 올릴 수 있냐면은 공분심이야. 의로운 화를 내야 돼. 아, 이를테면 이타적 화를 내야 되는 거야. 다른 즉, 사람. 예를 들어서 강자가 약자를 너무 괴롭혀. 그럼 의협심이냐. 의협심이지. 내가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칼을 꺼내야 한단 말인가? 뭐 이런 거야. 그러면은 이게 의협심으로 분노를 하잖아. 혈관이 안 망가져. 아, 그래서 제가 그걸 되게 보호해줘. 공부한가 봐요. 저 옛날에 그 보호해주는 거야. 여자애들을 괴롭히는 남자애들이 있으면 고무줄 꽂고 도망가는 애 있으면 뭐 잡아갖고 응징을 했거든요.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네, 그런데도 막 이렇게 지금 화랑 다른 느낌. 자, 왜 그럴까? 화만 내잖아. 적개심으로 화만 내잖아. 그러면 그렇죠. 혈관이 망가지는 거에서 그 혈관을 보호해주는 호르몬이 동시에 안 나오는 거지. 아, 근데 내가 이타심.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이타심에 의한 의협심으로 내가 화를 내는 적을 거는 설정을 해서 악인을 처벌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러면은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오긴 하지만 거기에 만족감과 보람이 있거든.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도파민이라든가 혈관을 보호해준 호르몬이 동시에 나와. 아, 재밌네요. 이 동시에 나와. 마음 상태. 그래서 굉장히 건강하게 운동을 잘하는 무도인으로서 늙어가면서도 혈관이 망가지질 않아. 아, 그런데 알겠어요. 그 무도를 그래서 우리가 그 무도인들과 영화 보면 나오잖아. 항상 보면은 쿵푸 팬더도 나오잖아. 쿵푸 팬더. 그 호랑이 나오잖아. 호랑이 맞아요. 나쁜 애. 걔는 막 권력을 차지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 막 권력의 그 쾌감을 맛보기 위해서 막 무술의 고수가 되고 결국 막 스승을 배신하고 이러잖아. 그 영화 보면. 스승한테 자기를 가르쳐준 스승한테 내가 당신을 이길 수 있나 한번 나랑 붙어봅시다 뭐 이러면서 그 영화 있어. 아무튼 스승을 때렸는데 스승이 그것 때문에 죽잖아. 그럼 스승의 딸이나 아들이나 첫 번째, 두 번째 제자가 이제 원래는 얘가 이제 이 악당이 힘이 더 세지. 근데 끈질기게 쿵푸 팬더가 얘를 이기잖아. 왜 이겨? 공분심이야. 나는 또 자기가 화내는 데 있어서 명분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싸움할 때, 전쟁할 때 명분이 없는 싸움은 결국 진다고 그러지. 왜 그런 줄 알아? 인내력이 안 나와. 즉 지구력이 안 나와. 지구력이. 그러니까 명분이 없는 이게 화를 내는 거는 단기간에 힘은 되게 세. 의미가 없네 솔직히. 세. 근데 갈수록 체력이 약해져. 왜냐? 혈관이 계속 망가지거든. 자, 혈관이 망가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판단력이 흐려져. 그렇죠. 예, 모세혈관이 망가지기 때문에. 인간 두뇌에서 이 모세혈관은 판단력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정말 단순하게 화를 왜 내면 안 되는가라는 데에 대한 어떤 진짜 과학적인 설명. 판단력이 흐려져 버려. 그래서 의협심을 가지고 화를 내는 사람은 판단력이 명료해져. 근데 이기적인 거, 권력욕이라든가 이 진짜 화내는 거는. 욕심이 많아서 화를 내는 사람이 많아.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지 이 세상이? 그렇죠. 이러면서 화내는 사람이 있거든. 소시오패스지.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들은 자기 욕망대로 안 되면 화를 내. 아하. 그 사람들의 말로가 뭔지 알아요? 모세혈관 파괴와 판단력이 흐려지고 결국 치매로 죽거나 심장마비로 죽어. 화를 내면. 왜? 혈관이 망가져버려. 혈관이 망가져버려. 혈관이 망가지면 두 가지. 혈관성 치매, 심장마비, 심근경색로 가는 거야. 안 좋은 건 진짜 다 있네요. 결론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낼 때, 그리고 자기가 무술을 주먹을 꺼낼 때, 칼을 꺼낼 때는 명분이 있어. 반드시 엄청나게 괜찮은 명분이 있어요. 안 그러면 자기가 망가져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봐봐, 마지막에 대결을 할 때, 자, 하여튼 무사시 얘기 나오는데, 자, 무작정 자기가 봐봐, 자기가 전 지구의 칼잡이 중에서 승자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이 전쟁을 끝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봐봐. 모든 다른 사람들 위해서 어. 난 이걸 내가 끝내겠다. 나는 이 평화롭게 하고 싶다, 이 지구를. 음. 나는 평화를 위해서 칼을 꺼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정복을 하기 위해서 칼을 꺼냈다고 사람이 있었다고 쳐봐봐. 네. 그러면 이 사람의 그 싸움과 분노감에 있어서 이 사람 체내 호르몬은 약간 구성 성분이 달라. 네, 떨어질 것 같아요. 자기를 파괴하는 성분이 많아. 음. 자기 혈관을 파괴하는 성분이. 싸우기도 전에 이미 자기가 망가져가는 거야. 밀리는 거네요. 망가져가는 거야. 근데 이 사람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내가 칼을 꺼냈어. 그러면 그 혈관 분노할 땐 물론 싸워야 되잖아. 분노감에 아드레날린이 나오지 않으면 못 싸우거든. 근육의 힘을 키우기 때문에 아드레날린이 3배로 키우기 위해서 나오는 거거든. 나오는데 그걸 보호하는 물질이 동시에 나와. 그래서 이 싸움이 길어질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상대방은 모세혈관이 망가짐으로써 판단력이 흐려져. 아, 전술 그래서 되게 중요한데. 꼭 전술 전략적인 실수를 하게 돼. 그러죠. 근데 이쪽은 아. 혈관을 보호해주는 호르몬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전쟁이 길어졌을 때 지구력에 있어서 이 사람의 판단력은 점점 명료해져. 그러게. 어쩌면 이걸 항우와 유방의 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사에서 긴 전쟁에서 결국 승자는 명분 있는 사람이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 왜? 판단력 때문에. 상대방은 분노에 의한 치매로 계속 가버려. 분노에 의한 치매. 여기는 공분심이기 때문에, 의협심이기 때문에 치매로 안 가. 너무 극적인 그 심장이 막 뛰면서 머리가 막 돌아가. 근데 여기도 막 머리가 돌아가. 심장이 뛰면서 막 머리가 돌아가. 근데 혈관 보호해주는 호르몬이 안 나와. 혈관 다 터지고 여기도 막 돌아가. 근데 혈관을 보호해줘. 그랬더니 여기는 모세혈관이 더 확장이 되면서 파괴되지는 않아. 여기는 모세혈관이 확장이 되는데 파괴되면서 확장이 돼. 참 되게 이게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게 좀 선의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라는 게 단순하게 정말 뭐 싸움 예로 들었지만 몸의 호르몬까지도 그렇게 네. 다르게 작동을 하네요. 그렇죠. 명분이 없는 흥미롭네요, 싸움은 진짜. 절대 장기전에서 실패합니다. 근데 약간 저는 어떤 영적인 비전이나 비전 이런 것들을 좀 크고 넓게 네. 세워라라고 저는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비전. 네, 그렇죠. 개인적인 목표보다는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것, 유익한 것들로 그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라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있어요. 우리가 이 거울이잖아요. 거울을 닦는 성찰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거죠. 내가 신의 뜻을 오해하지 않을까라는 매일매일의 반성이에요. 내가 지금 내 영혼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제대로 인식해가고 있는 것인가? 그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원래 목적했던 그 길을 내가 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신이 정말로 나에게 맡긴 사명이 이건가? 그것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거울을 닦는, 성찰이에요. 그 자아 성찰이고 명상하는 거고, 자기 관찰. 그게 거울을 닦는 거거든요. 근데 그 거울을 닦다 보면 뭐가 나온다고요? 마스터가 나온다고요. 자기 마음속에서 마스터가 나와가지고 마스터가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때는 뭐 힘들이지 않고 어. 정말 이렇게 순리대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울을 얼마나 잘 닦았으면 이렇게 마스터라는 책을 썼냐 이거예요. 감사합니다. 칭찬해드리고 싶어 진짜. 감사합니다. 이런 디자인, 거울 디자인과 마스터를 집어넣었다라는 거에서 이미 상당한 경지에 이르신 분이구나. 아이고,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말씀- 그림의 기가 좀 어때요? 좀 귀 어때요? 좀 좋아요? 네, 에너지 되게 좋아요. 근데 이게 그냥 지금 실제로 그리신 것도 그렇고 하나처럼 이제 프린팅한 사진 것도 마찬가지고 어찌됐든 그림이라는 것 자체는 그 사람의 의식 상태의 반영이고 의식은 또 그 사람의 에너지 레벨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게 거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프린트 된 거든 아니든 이렇게 손을 대보면 저는 이제 감지가 되니까 네 굉장히 높아요 이게. 그리고 물론 뭐 아티스트들은 다 순수하지만 진짜 뭐 천조 기부 이런 엄청난 비전을 두고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창조 활동을 하시는 건데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진짜 의식이 남다르시기 때문에 그림은 그냥 밑바탕 작업만 했는데도 에너지가 되게 크게 감지됐거든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사실. 자, 우리 이제 좀 있으면 교보문고 가야 되잖아. 네네. 우리 사실 녹화 시간이 이제 30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김대리, 나 저기 맥주 좀 줘봐요. 나 네? 음주 네? 방송 좀 하네. 맥주 한 병만. 캔. 그럼 또 맥주 한 잔하면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오마이갓. 저는 괜찮아요. 뭐 괜찮습니다. 본인은 마시지 마세요. 아니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아직 시원하네. 저 음주 방송 많이 했어요 고리도 TV에서. 저도 했어요. 모닥불 방송할 때. 근데 나 이거 어떤 맥주인지 안 보여줄래?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맥주예요. 일단 드시고. 공유가 선전하는 건데. 시원하다. 내가 좋아하는 공유인데. 아 그래? 알아서 보이게 마실까? 아니. 공유 저. 이미 여기에 제가 아니 공유 넣었어요. 안 좋아하는 여자가 어디 있어? 남자답게 생겼잖아. 분위기 있게 생겼죠. 잘생긴 건 아닌데. 근데 오늘 우리 마스터장, 예. 우리 클래스 K님 미녀 맞죠? 이 정도면 상당한 미녀라고 볼 수 있죠. 화면이 저를 안 좋아해. 카메라가 나를 안 좋아해. 근데 카메라 아빠는 조금은 안 받아. 아니 카메라도 괜찮아요. 아니 안 받아요 진짜. 제 동기들은 배우 한 애들 꽤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카메라 테스트 난 안 되겠다. 튜닝을 엄청나게 거치지 않고선 불가능. 오징어 생각나네 이거 보니까. 점점 이게 넓어지는 게 아니라 오징어 안주. 하나둘씩 늘어나요. 오징어 먹지? 저는 이 질문 이미 다 열심히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그냥 그래도 저는 이걸 좀 더 알리고 싶어서 자기주도 학습. 어떻게 하면 우리 애가 혼자 공부하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자기주도 학습을 맥주 마시면서 얘기하다니. 그런가요? 괜찮아요. 새로운 시도인가요? 아니 괜찮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될 괜찮아요? 것 같아요. 어차피 제 채널 보신 분들이 다 40, 50대가 가장 좀 주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를 다 키우고 이제 난 뭐 하지? 그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한창 막 지지고 볶고 하시는 분 그런 분들 계시나요? 제가 이제 미래학을 왜? 그냥 이걸? 하세요. 자, 미래학을 인공지능 그러니까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을 때 그때 부랴부랴 써낸 책이 있었는데 그냥 책 선정 그만할게요.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컨셉을 좀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나 지금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자기주도 삶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주도적 삶으로 완전히 전환해야 돼요. 우리가 유치원 때부터. 근데 지금 우리는 자기주도 학습의 시대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누군가가 뭘 가르쳐 주는 것보다 혼자 그냥 살아가면서 본인 스스로가 이제 느끼고 체험하고 이게 더 중요한 거 자, 같아요. 앞으로 메타버스의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가상현실의 혹시 시대인데 메타버스를 모르시는 분들에게 짧은 설명을. 메타는 초월적 유니버스, 메타 유니버스의 준말인데 그래서 메타버스라고 하는데 메타버스는 과거에 가상현실이라는 말로 먼저 등장을 했어요.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해요. 네. 매트리스 나와요. 매트리스,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현실 VR이라는 말로 등장을 했고 그것을 요즘에 그냥 왜 메타버스라고 부를까요? 상표권이 있거든. 생각해봐. 버추얼 리얼리티를 이미 다른 업체에서 등록해놨지. 그걸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쓰면 안 되는 거야. 그 업체에서 우리가 만든 가상현실 세계로 오세요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가상현실이 자기가 쓰면 안 돼. 그래서 그 업체에서 메타버스라는 것을 말을 만든 거야. 그런 그리고 게 아니라. 홍보하는 거야. 왜? 상표명이에요. 우리가 제록스라고 하잖아. 복사를. 그랑 똑같아. 제록스 한다. 자, 오케이 이제 메타버스에서 오케이. 저죠. 메타버스인데 너무 지역적으로 빠지니까 너무 자 메타버스인데 메타버스 가상현실 경제가 80-90%가 될 거라는 예측을 저는 예전부터 많이 했어요. 우리 저 TV에서. 미래학에 지금 보세요. 다 비대면으로 넘어가고 얼마나 오프라인 지금 참담합니까? 임대 보셨죠? 답이 없죠. 예. 지금 명동이고 뭐고 지금 얼마나 오프라인 참담해요. 가상현실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앞으로 세계가 자, 그러면은 아까 자기주도 학습이었는데 이제 자기주도 삶으로 우리가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죠. 하셨거든요. 자 우리가 엄마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 공부가 잘 된다, 명문대를 가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보편적인 엄마들은
자기 자식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이 깔려서 그렇죠. 자기주도 학습을 표현을 해요. 약간 깔려 있어. 네네네. 안 깔려 있다고는 솔직히 거짓말이야. 그렇죠,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야. 그럼 좋아. 자식의 그래 성공했으면 좋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왜 성공을 해야 되죠?라고 물어보면 또 뭐가 깔려 있는 줄 알아? 돈 버는 게 깔려 있는 거야.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사실 추적해 보면 그게 나오는데 나오는 걸 거부하지만 속마음으로는 우리 자녀가 성공을 해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다음에 성공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공부를 성적이 좋아야 되는데 성적이 좋으려면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연결돼 있거든요. 연결돼 있는데 제가 왜 메타버스 얘기를 하냐면은 메타버스에서 메타버스의 성공은 오프라인의 성공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메타버스의 성공은 상당히 감각적이고 자기주도적 체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매력적인 세상이에요. 메타버스는 따지자면 자기주도적 체험이 있어야 돼. 자기주도 학습이 아니야. 자기주도 체험이야. 경험이야. 근데 그게 메타버스는 굉장히 다양할수록 좋아. 그 체험이. 저는 의도치 않게 메타버스를 엄청나게 많이 경험했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교실에서 할 수 있는 건 자기주도 학습이지. 근데 교실에서 할 수 없는 게 자기주도 체험이야. 교실에서는 자기주도적이지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왜? 사실 교장 선생님하고 학교가 리드하는 거잖아. 교실 밖에서 배우는 그 체험이 더 넓어야 되는데 교실 밖에 있는 걸 보통 체험이라고 하지. 교실 밖에 있는 걸 체험이라고 하고 교실 안에 있는 걸 학습이라고 하지. 근데 자기주도 학습의 시대가 아니라는 거야. 교실 밖의 시대야. 우리가 교실에서 자기주도 학습으로 명문대를 가고 밖에 나와서 활동을 했을 때 상당 부분 지금 현재 인공지능의 기능을 얘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전공을 하면서 스페셜리스트가 돼가거든요. 네. 그 스페셜리스트가 됨으로써 성공을 해왔던 거야 그동안. 근데 이거는 인공지능이 없었던 시대의 이야기지. 이제 달라질 거라는. 완전 달라졌지.